녹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잉의 주식 강의에, 이제, 유료 회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고스탁의 대표 블루잉입니다. 역시 지금 장세 흐름에 있어서 지금 테마선 강의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테마선 강의에서 지금 이제, 앞전에 지금 우리가 볼 때 S급 테마나 A급 테마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가격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흐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의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이제 그 앞전에 했던 강의 내용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금 요 I까지 했지 않나요? 보여줘요. I까지 했지 않나요? 보여주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지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이슈를 내가지고 이렇게 테마가 좀 탄다 지금 생각합시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테마 탄다고 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테마 종목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어떤 테마 탔었을 때 이게 뭐 AR 어떻게 하면 해도 좋아요. 일단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종목들을 보시면 항상 1등 종목과 1등 종목과 2등 종목과 3등 테마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걸 쫄따구라 얘기를 하죠. 쫄따구 테마를 합니다. 어떤 테마 탔을 때. 근데 어떤 뉴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테마가 타게 돼버리면은 종목도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처음에 했던 내용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 조정한 이게 복습해 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상한가를 찍고요, 그지? 이대장 관련주도 한 상한가를 좀 찍어줍니다. 그지? 3등 종목들은 보통 어떤 식의 형성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다 같이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날 형성돼버리면 역시 또 상점상을 갑니다. 8호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대장 관련 종목들이나 두 번째 관련 종목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이런 T자형의 상하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죠? 세 번째 종목은 우리가 볼 때 투상도 이런 식으로 가버리겠죠? 단계가 좀 많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틀 정도 됩니다. 그죠? 하루 이틀 정도. 그지? 하루 이틀 정도 되고, 세 번째 단은 역시 대장 종목은 우리가 볼 때 역시 상한가를 가거나, 지금 T자의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8호 보신 것처럼 이런 식의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1등 그룹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2등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밑꼬리를 좀 달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받는 주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게 되면 이제 밑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끝난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이제 1등 종목과 2등 종목과 3등 종목 틀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앞전에 강의됐던 게 뭐냐면 어차피 이 종목이 1등 종목이라는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 어디 갔노? 2등과 3등이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야 돼요. 상한가 가야 우리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주변주 종목들이 시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지? 주변주 시세를 받게 된다고. 그럼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내일 종목은 1등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맞죠? 그죠? 1등 종목이 예를 들어서 현재 장세에서 내일 만약에 5상, 4상 갑니다. 내일 또 이런 식으로 또 4상 갑니다. 이래 돼버리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정도 가버리면 금강호에서 뉴스를 받게 되거든요. 빨간색이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금강의 뉴스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 때 1등 종목은 내일 정도 양권 조정을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양봉은 조정. 그럼 이 종목도 내일 2등 종목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종목은 밑에 종목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더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미 좀 매물 쏟아지고 밑에 종목 1등 종목이 안 가기 때문에 2등 종목 밑에 있는 쫄다가 종목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밀려버립니다. 그지? 그래 놓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등 종목이 예를 들어서 금강원 재료가 없다면 금강원 만약에 재령 공시가 없다면은 이 종목은 다음날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상가가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만약에 금강원 재료가 있면 역시 이 종목은 내일 윗꼬리를 많이 다는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가 봤던 부대장했던 종목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도 금강원 재료를 하루 정도 피해가고요.
다음날에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한가 2파 자리죠. 즉 우리가 지금 노리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자리다. 이런 자리. 8호를 노리셔야 되는, 앞으로 노리시거나 AI의 뭐 제일바이오라 노리실 자리는 앞으로 이런 자리예요.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N자형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11평 밑꼬리 공략하시거나, 우리가 앞전에 N자형 기법으로 강의를 해줬으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 종목들, 대장 그룹입니다. 대장 그룹. 이게 8호가 아니고 대장 그룹. 대장 그룹. 이 부대장 그룹. 그 다음에 얘를 쫄다고. 여기서 대장 그룹 뭐 AI 관련 종목으로 묶어보면 8호, 이글팻, 젤바이 이 정도고, 이런 그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채시스, 뭐 VGS 인터라든가 이런 종목이 되겠고, 3등은 역시 수산주라든가 뭐 너도 나도 갑자기 뭐 AI야, 나도 AI야 이런 종목 있잖아. 너도 생뚱맞는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쫄딱 할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1등 종목이 대장 그룹 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2차 랠리가 만약에 뉴스라도 터지게 돼버리면은 역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쫄딱 관련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도 한번 치세는 이렇게 받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회원님도 노리시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려면, 지금 수산주가 이렇게 급등하려면은 닭이 정도 어느 정도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무조건 올라갑니다. 수산주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다시 올라가요. 수산주도 또 올라갑니다. 투상전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오겠죠. 그죠? 그럼 이 정도 돼버리게 되면은 AI 관련 종목 중에 대장과 부대장은 또 다시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 랠리를 발생할 수도 있겠죠. 2차의 자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급등하게 되면 역시 금강원의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지정이 걸리거나 단기 가용 완화 장치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걸리게 돼 있죠. 그러다가 지금 나중에 돼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테마선 종목들은 분명히 여기서 죽어버립니다. 뭐냐? AI 더 이상 관련 소식이 들리지도 않고, 이제 뭐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래버리니까 AI 쪽 뉴스는 더 이상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뭐 구제액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또 가겠죠. 당 말고 구제액이 발생했다. 방역주나 이런 거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뉴스가 2차적으로 터지지 않는다면은 AI 관련 종목은 이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차 랠리를 원하는 거니까, 이래 가버리게 되면 다음날 무슨 뉴스 터지냐. 이런 식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짱 떼먹이 터지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시세 흐름이 여기까지를 드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의 수익을 드시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 앞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젤바이오를 또 어제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다면, 3상이 나왔어요. 맞죠? 3상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전에는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단일가 매매가 돼버리고 나서 다음날 한가 가버리거든. 중요한 건 재차 2차 랠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맞죠? 보이시죠? 그지? 이게 똑같은 패턴이라고 해. 저번에도 이거 AI 나왔을 때도 계속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 AI는 원래 이렇다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으로 감면 소식이 안 들립니다. AI 쪽에. 어떻게 돼버려요? 확 떨쳐버리거든요. 확 떨쳐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AI 다 됐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뭐 중국 내에서 또다시 한번 AI 감면 소식 들리고 사망 소식 들립니다. 또다시 그 폭등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게 1단계로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원님들이 잡아가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자리죠. 이 자리. 이제 앞으로 잡아가시는 부분 이 자리입니다. 조정받는 자리에서 물량을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제일바이오 될 수도 있고 이글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글팻도 그랬고 다 그래왔어. 그때도 우리 중박 다 터졌잖아요. 이글팻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 AI 관련 종목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수급 들어오는,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조정이 한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 과연 이 조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일은 11일 평소가 20일 평소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이런 크게 조정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이 관련 종목이나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AI 관련 종목들이나 보안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어줄 때, 그때 틈새 시장에서 시세를 받아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해. 어차피 대한민국 종목들이나 테마선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종목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돈도 한정되어 있고, 물론 오늘 같은 날 그게 손바퀴 현상이라든가 뭐 AI 관련 종목 이런 것들이 대량거래 수급에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테마선 종목들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는 걔네들 몰리는 거 보면 한 20%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오늘 거래대금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소 중심 3조 3천억, 코스닥이 지금 1조 9천억이거든요. 12월달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12월달 거래량 보시면 9,600억입니다. 12월달에 비해서 벌써 1조가 더 터져버렸어요. 이때 12월 23일 날에 한 달 전에 9,700억이었거든. 지금 9,700억이라고 해. 1조 9,700억.
거의 저번 달에 한 달 전에 비해서 1조가 코스닥이 거래되면 더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합쳐버리면 코스닥에서 코스닥이든 거래대금 합쳐버리면 거의 한 5조 5천억입니다. 그 상태에서 테마선 종목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장사가 되게 좋은 증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조 거래소 증시 3조 3천억, 한 5조 3천억. 그 상태에서 2조, 20%, 1조 조죠. 1조 정도가 거래대금 터진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스닥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 거래소 증시와 코스닥 증시에서 거래대금이 거의 합쳐가지고 한 5조가 붙잖아요. 이 상태에서 20% 정도, 1조 정도 됩니다. 1조? 이 정도에서 거래대금 붙는 게 제일 좋아요. 개별적인 종목이나 우리가 말하는 테마소 종목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 보게 되면은 AI 관련 종목만 하더라도 벌써 한 2천억, 2,500억 정도 같은 더 붙었다고 보거든. 한 3천억, 3,500억 정도 붙었다고 봐요. AI 하나만. 수산주까지 다 포함해서 관련 종목 다 포함하면 한 종목만, 한 테마만. 그리고 뭐 보면은 뭐 효성 ITX라든가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다 합쳐버려도 거의 이 정도 급은 된다고 봐요. 개별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제일 이상적이라고 해. 지금 시장이. 어쨌든 넘어가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8월 대전 종목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낙폭까지 나오고 그 다음 날 보시게 되면은 낙폭까지 한번 나오고 지금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A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거든요. 앞전에 했던 내용 여기까지 설명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복습해서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I 할 내용이죠. I 할 내용입니다. I 할 내용이에요. 요 상태에서 지금 밑에 건 주겠습니다. 이거 싹 주겠습니다. 싹 주겠습니다. 대장본 봅니다. 나중에 I 내용 한번 볼게요. I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AI 낙폭과대 안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높겠거든요. AI 낙폭과대 걸리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 했던 내용, I까지 했던 내용이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예. 여기까지 끝나면 오산입니다. A급 테마라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낙폭까지 나오는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A급의 테마로 볼 때 A급의 말로 뭐 눌렸지? 뭘 눌렀지? 왜 이렇게 커져버렸지? 아씨. 뭐 눌렀는데. 아이, 잠깐만. 뭘 눌렀나?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급 테마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예.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S급 테마입니다. 지금까지 요 I까지 봤던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 테마. 예를 들어가지고, 앞전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정도까지 죽어보니 끝나는 거예요. 제일 봐요. 상가 2파까지 나온다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자리 봤을 때, 이 종목은 여기까지 나오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2파까지 나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는 여기 딱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만약에 추세가 이탈돼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짱대 연봉이 터져가지고 종목이 죽어버리면, 이 종목 낙폭까지 나오고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예를 들어가 본다면은 예. 이 상태에서 다음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날 어떤 식이 형성되냐, 저점 찍어주고 다음날에 이런 식의 시세로 나오면 끝납니다. AI는 더 이상 이 종목 이런 식의 짱대 양봉이나 낙폭까지 나오면 종목이 죽어버린다고 해. 더 이상 안 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A급 테마거든요. A급 테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테마든 마찬가지로 다 이런 패턴으로 들어와요. 물론 이제 종목이 2차 랠리까지 가거나 3차 랠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가 봤던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지금 뭐 우리가 봤던 뭐 벽선건설 세력들 작업신 거 그러면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중요한 거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2차 랠리 보여주고 낙폭까지 나오고 종목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맞죠, 그죠? 낙폭까지 나오고 낮게 나오고 여기 투매 나오고 낮게 나오고 끝납니다. 그지?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2차 전기 흐름이라든가 3차 랠리는 못 나온 게 왜냐면 이미 점상으로 급등을 많이 해버리니까 공략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종목도 조정받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2만원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지? 중요한 건 요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짱대 연봉이 터졌어요. 옛날 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15,000까지 떨어지고 낙폭까지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끝나버려요. 요거 시세 나오고 끝입니다. 이거 나오고. 안 보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안 돼. 2차대 3차 랠리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낙폭까지 나오게 돼버리면. 그지? 그럼 요 상태에서 낙폭까지 나오면 끝나버리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A급의 이제 종목이나 테마 종목이 죽어버린, 요 상태에서 나오고 죽어버려요. 하지만, AI 관련 종목도 흐름 보시게 되면, 제일바이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대다. 그죠? 요 상태에서 지금 나오게 돼버리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22평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요까지 22평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준선을 보게 되면 11평에서 한번 반동세가 들어오고요. 낙폭과대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22평까지 떨어지게 되면 조정을 받아주게 되면 꼭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네, 지금 그대 내용입니다. 강의 내용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S급 테마이기 때문에 낙키가 나오거나 혹은 매집해 놓았는데 낙키가 나오지 않았다면 22평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합니다. 22평 중심으로 공략해보도록 합니다. 상한가 입박까지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력들도 중간중간에 매집을 하면서 점검을 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1주에서 2주 정도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앞전에 물렸던 사람이나 AI 정도 보시게 되면 이미 요 시세 흐름이 나왔을 때까지 대비해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진짜 단기 매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마지막 선에서 22평에 살아있기 때문에 보통 22평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앞전에 시세 흐름 나오기까지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2주 정도 걸립니다. 22평 기준으로 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종목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제이시언도 아마 종목이 한 달 정도 12일 동안 하루 종일 흔들어 놨다가 20평 꺾여가 돌았나? 20평 거의 꺾여가 돌았네? 꺾여놓고 지금 돌았네? 이거는. 그죠? 2,000원까지 중심으로 떨어졌다 돌았고. 이건 좀 아니네. 어쨌든 제일바이오 관련 종목들, 세력들 작업신고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0평까지 떨쳤다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시설, 여기까지가 얼추 몇일 걸리느냐? 하루, 이틀, 3, 4, 5, 6.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짧게 들어왔죠? AI 뉴스니까 바로 뉴스 터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입학까지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세력들 중간중간에 매집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걸립니다. 기준선은 20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평 기준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볼 때 우리가 앞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테마선 대장 종목만 결국엔 간다는 얘기거든요. 3차 파동까지 이어진다는 거는 이때도 보시면 체시스라든가 이런 종목 안 움직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다 움직였어요. 체시스 뭐 VGS니까 다 움직였지만 결국에는 상한가 2파 정도까지 가다가 나머지는 못 갑니다. 세력들도 힘이 없어요. 시세 좋은 뉴스 나와도 단발적이지 다 윗꼬리가 빠져버립니다. 단타가 많이 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 2등, 3등 적어놨지만 1등 대장 종목들에 있는 그룹 종목들만 3차, 상한가 3파까지 가거나 거기까지 끌고 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2급회 예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시세 흐름이 계속 나왔거든요. 윙님 지난 과거는 뭐 누구나 못합니까? 그때도 다 예상하고 추천해줬어요. 나는 22평에서 다시 들어가라고. 결국에는 역시 22평에서 반등태가 들어오면서 크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중박 터졌어요. 원래 AI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AI는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걸 패턴을 배웠으면은 이제 만약에 중간에 한번 흔들어 주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라 생각하세요. 에머슨 퍼스픽도 지금 보시면 재룡산업도 그렇거든요. 에머슨 퍼스픽도 중간에 한번 들어왔다가 한가 두둑이 맞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안 죽인다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재룡산업도 마찬가지라. 이상가족 상봉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하자 해놓고서는 안 죽어요.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잊혀질 때쯤 되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설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 지나고 나서 대북관계가, 남북관계가 완전히 개선돼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다면 충분하게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서 좋은 쪽의 뉴스가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뭐 한미 키루저브 훈련도 좀 있으면 끝나죠?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좋은 쪽 명분이 생긴다면은 같이 급등할 수도 있겠죠. 꼭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역기를 잠깐 샜지만 제일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앞전에 우리가 먹었고 그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어디고? 여기네. 자, 혹 조금 빨리 치고 들어온 다음에 N자의 시세음으로 11평에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웬만해서는 다 22평선 중순으로 들어옵니다. 한번 패턴을 써버렸기 때문에 앞전에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가 하니 앞전에 이미 지금 보시게 되면 11평에서 한번 반등세가 들어왔거든요. 거의 반등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11평에서 반등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잔파동 정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22평 달고 들어오거든.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물량이 쏟아져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추세 이탈.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보류선이 22평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꺾여가지고 믿고 달고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니까 꼭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익 먹으면 중박 터지거든요. 45에서 60% 나옵니다. 요 정도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1차적인 목표 금액을 뭐라 생각하시게 되면 역시 전고점으로 잡아가야 돼요. 물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먹고 또 요 정도 만약에 잡아가시잖아요. 그지? 그럼 1차적인 목표는 무조건 전고점이라 4,000원, 3,980원을 돌파된다고 생각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등해가 즉시 전고점 돌파해버립니다. 땡! 매도! 4,000원 매도 치시면 나가세요. 왜냐면 목표 금액 자체가 여기서 잡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 구간에 보시면 거의 한 2,700~800원 되겠네. 700, 800원 되겠네. 2,800원 사가지고 그지? 4,000원 정도 매도 치고 나오면 얼마입니까? 4,000원 정도에서 매도 치고 나와가지고 2,800원 정도 사실다면은 40, 3, 4% 나와. 한 45% 정도는 되온다는 얘기거든. 사가지고 물론 손실하는 금액 마이너스 5%, 2% 좀 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잘 드시면 45%짜리 종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S급 종목의 큰 메리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수익률을 줄 때 크게 주기 때문에 21평선에서 마지막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AI가 그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테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1평선 때 보지 말고 역시 21평선으로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쫄따구 종목이나 부대장 종목 보지 마세요. 항상 보게 되면은 처음에 테마 탔던 대장 종목 위주로만 보세요. 나중에도 AI 관련 종목들이 뭐 닭 폐사가 되든 뭐 다른 쪽으로 뭐 감년 소리 들리든 간에 하더라도 나중에는 가는 종목은 뭐 제일바이오, 대한유팜, 이글팻, 뭐 파로 이거밖에 없어요. 파로는 지금 재무제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유상증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로는 가급적이면 단타로 보셨다가 어느 정도 대량거래 터지게 되면은 제일바이오나 이글팻도 갈아타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파로도 지금 장세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3월달 정도 지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급등 패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좋은 기회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에서 공격했는데 만약 11평선 이탈이 되면 22평선에서 재매수 사셔야 되고 22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꺾인 모습이라면 미래 없이 손절한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래 없이 손절한다. 적어놨죠. 미래 없이 손절합니다. 22평 꺾이면 손절하세요. 그냥. 왜냐하면 앞전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세력들이 판단해서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올 거 있으면 정말 들어오게 되면은 45%, 60% 정도 먹는 거고 못 먹으면은 그 상태에서 세력들을 물량 털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세력들을 손절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20평 꺾여보면 손절하세요. 미래 없이. 왜? 앞전에 많이 먹었잖아. 앞전에 이 종목 우리 볼 때 낙폭까지 듣고 눌림목 들어가서 한 30% 먹고 40% 먹고 다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20평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래 없이 버리세요. 왜? 앞전에 많이 먹었잖아. 이 종목 먹은지 아세요? 뭐, 이 관련 종목들 중심에 해가지고 밑에 쫄따구 종목 단타 들어갔을 거고, 밑에 종목 단타 들어갔을 거고, 부대장 단타 들어갔을 거고, 대전 종목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 테마만 하더라도 한 10번은 샀을 거라.
맞죠, 그지? AI 만약에 지금 붙었잖아요? 맞죠, 그죠? 자꾸 들어오는 사람 어쩔 수 없고, 오늘 처음 들어갔죠?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 이 8호 샀습니다. 대한주반 샀습니다. 제일반 샀습니다. 단타 치고 빠지죠? 내일 또 살 거라. 모레 또 살 거라. 다음 주 또 살 거라. 그래 사가고 다음날에 6월달 끝나고 나서 이제 뭐 겨울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조력감 뭐 철새 다 날라가 보고, 그지? 조력감 이제 소식 안 들려. 그래 종목 죽어버리는데, 마지막에 20일 방송 한번 노려봅시다 들어갔는데, 그때 많이 사면 안 되지. 왜? 이미 1월달 다 해먹었으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손절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들어가시거나, 뭐지? 과감하게 벌 수 있는 금액 가지고 하시면은 됩니다. 왜? 잘 나오면은 또 중박 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담보드리지만, 제이자한테 제발 배팅 좀 하지 마시고, 적어놨네 또. 제발 좀 배팅하지 마세요. 이미 지금 20편 꺾이는 추첨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물론 나오면 좋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어째 됩니까? 여기서 물량 많이 실을 말한 말이야. 이미 물량을 많이 실어야 되는 시점은 요 자리나 요 자리거든요. 물량을 뭔가 좀 많이 실어가지고 이 새끼를 조지로 들어가겠다는 자리는 요 자리와 요 자리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첫 조정 받을 때 좀 사라는 얘기거든. 나중에 꺾여가지고 이미 종목 사지 말고 좀. 맞죠, 그지? 조정 받을 때 사라고 좀. 나중에 다 초대 꺾여갖고 지금 그지? 빌빌거리는 종목 사지 말고 이제. 이때 베팅하는 게 아니고, 내무칠 때 베팅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베팅을 먹고, 끌고 갔다가, 그쪽에서 매도 좀 치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매도 딱 치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 앞전에 요 샀던 그 퍼센테이지보다는 좀 약하게. 예를 들어서 이 종목들이 요 물량을 20% 실었다면, 요 자리는 막 5에서 한 10% 정도 실어가지고, 목표 금액을 좀 크게, 정고점까지 본다는 생각 크게, 그래가지고 한번 하라고 해. 거꾸로 해가지고 앞전에 다 올라왔으니까, 물량을 실어봐야지. 그래, 실어봐야지. 중박 터지겠지, 또. 물론 이 종목이 터지면 더 할라요 좋겠지만, 만약에 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면은 이 종목이 다시 본인 매수관까지 올라온 데까지 시간은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길면 6개월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돈도 묶이겠지만, 심리적이나 주식에 대한 상당히 공포감도 중요하지만 짜증이 납니다. 주식이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 내용도 적어드릴 게 뭐냐면, 제발 부탁드리지만 배팅 좀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언제든지 자리상 들어오면 수익이 납니다. 지금 보실까요? 효성 ITX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종목인데 떨어집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자리에서 매물 쏘도 안 떨어져. 중요한 건 이게 오늘 며칠 뒤에 나왔다는 것 뿐이지 매수한까지 잘 안 떨어져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좀 근래에 들어서, 그때도 좀 뭐 있노? 대북, 에머슨 퍼스픽. 이 정도도 우리가 뭐 몇 번 들어갔습니다만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져. 그죠? 우리 단타 먹고 빠지고 했으니까. 뭐지? 잘 안 떨어져. 물론 이제 단타 먹고 빠지고 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세라. 그러니까 첫 조정 받았을 때 종목을 뭔가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AI 관련 종목 특징상 보게 되면 제일바이 같은 종목은 분명히 N자형 시세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조정 받았을 때 쫄따구 종목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테마성 대장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도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종목이나 좀 베팅하지 말고 그 관련 종목들 테마 중에 제일 강한 종목 있잖아요. 1등을 사가지고 좀 베팅을 하셔야 뭔가 방향성이 나오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제이시형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이 종목들 다시 세력들 들어왔었을 때, 이 세력들 다시 들어왔을 때 이 테마선 대장이거든요. 이 종목 들어갔을 때 우리 2,400원에 들어갔거든. 요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갔거든. 한 번에 매수가 떨어졌으면 안 떨어져. 더 급등해 버렸거든요. 역시 정고점에 매도 치고 나갔겠지만, 물론 이제 매컷은 좀 틀려지겠죠. 이런 부대장 관리 주목인데 충분히 또 추가적인 시세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발 부탁인데 제발 배팅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좀 주가 많이 급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납폭가대나다 예를 들어 22편 기준으로 들어갈 거면은 그때는 비중을 많이 싣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적은 물량 가지고 배팅을 적게 하셔서 파동을 크게 모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물론 그때 많이 좀 오래되신 분들 들어가서 손절할 각오 하시고 비중 실으든 괜찮은데, 제가 이때까지 초짜배 분들하고 신규 엔진 데리고 들어가서 손절을 안 해가지고 제가 손절하라거든요. 버리면 버리세요. 그냥 다른 종목 더 드릴 테니까 버리라고 하거든요. 그 과감하게 버리시면 돼. 그럼 되는데 꼭 안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시세가 많아떨어지게 되면 1년에 한두 번에서, 한두 번 정도, 뭐 상반기, 하반기 쪼개져가지고, 뭐 한 상가 3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세력은 거의 투기성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재장 또한 시세를 받지 못하고 대장 종목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내용 똑같죠?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대장 종목만 사가지고 20평대 기준으로 들어가되 베팅을 좀 하지 마란 말이야, 그지? 결국에 나중에는 상한가 3파까지 가지만 이게 우리가 볼 때 주식 하시다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뭐 상반기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1년에 보통 한 3번, 4번 상한가 3파까지 나오는 경우가 보통 2파에서 끝나요. A급이 끝나요. 뭐지? 보통 뭐 상한가 3파까지 가거나 뭐 폭등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폭등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우리가 볼 때는 보통 22평까지 가도 들어온 종목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걸쳐가지고 몇 종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 20평 기준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분양은 베팅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제발 뭐님 그때 많이 베팅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떡할까요? 앞전에 많이 먹었잖아. 많이 먹었는데 세력 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또 들어오겠어요? 금마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먹을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적게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아쉬운 대로 안 되면 버려야 돼요. 대표적으로 SMC 볼까요? 우리 반에서 분명히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도 지금 올라오고 있겠지만 앞전에 급등하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11평 밟고 하면 들어와요. 그제? 밟고 들어옵니다. 역시 급등을 합니다. 역시 눌림목 자리 받고 또 급등합니다. 투자주목 시장에 걸려버렸어요. 결국에는 20평까지 떨쳤다가 한번 근처까지 떨쳤다가 다시 급등하거든요. 그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서 만약에 재수를 먹었다 칩시다. 20평까지 근처에 들어가서 우리 물량 먹었으니까 만원까지가 노리라 그랬거든. 근데 이 종목이 납부까지 나오고 나중에 시세로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좀 들어갔어요. 우리 방에서. 아침에 좀 들어갔는데 공적으로 들어가시는데 좀 비중을 좀 적게 실읍시다. 결국에 이 종목도 비중 많이 실은 사람은 물려버렸겠죠. 많이 물렸겠죠. 됐으면 버립시다. 뭐 7천 몇 번인데 뭐 올라오면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종목이 결국엔 버렸는데 결국에 이 종목도 지금 뭐 유상지가 결정돼가지고 또 500평 달고 들어오죠. 한 번에도 우리 매수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까? 근래 들어서 안 떨어져. 그대로라. 6,500원대 우리 그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공략을 했었을 때 우리가 6,500원대 들어갔거든요. 이 종목도 6,500원대 종가관리 해상하고 6,300~400원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6,400원대 또 사라 그랬어. 6,400원대, 6,450원대 6,450원대 한 번에도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요 구간이 이제 지지선이라고 보는 거지.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종목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뭐 어디까지고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마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년에 뭐 한두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력대 투기성으로 만들어집니다. 테마성 대장 종목들만 혼자 올라가고 상한가는 통상 4번에서 5번 나오는데 이거는 작년이나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4번, 5번 나오기는 힘들고요. 한 3번 정도 나오게 되면은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조건 시초가는 8% 정도 갭은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산업 같은 친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작업 쳤던 종목들 보면 예전에 다 우리 했던 뭐 철수 관련 종목들이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번 크게 폭등했을 때 이런 경우 거의 뭐 매수를 못하게끔 해놓고 갭을 뻥뻥뻥뻥 튀어주면서 급등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살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종목들 급등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이 종목은 20평에서 반등세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패턴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 금강원 재료 무시하고 그냥 내 혼자 급등했다가 단기 물량 다 털고 빠지는 그런 자리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자리가 나오는 경우는 1년에 거의 없습니다. 요새 장세는 단기 물량이 많이 터지면서 투자정보 정보 지정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세상 좀 가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래 보여지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녹화 강의 끝. 녹화 오늘 30분 했네요. 35분